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태보주의자들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보수의 어떤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보주의자들의 어떤 프레임에 그들의 항상 밀리고 이에 대한 대응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프레임을 가지지 못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그 정당 자체가 망가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건설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들에 대응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라 태보주의 집단의 어떤 실체를 들여다봤죠. 그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은 시기, 질투라는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 입으로는 이성을 말하지만 분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무기로 사회 전체를 정서적으로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태보주의는 이념으로 무장한 감정주의자들인 것이죠.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무질서적이고 사회 생산성을 망가뜨리며 문명을 퇴보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가야 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절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민이면 이 태보주의제에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법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의식적 전략과 감정의 통제, 자기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파라면, 특히 우익적 사고를 가진 제도권자라면 이 논리를 한 번쯤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태보주의는 감정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논리를 집어던진 감정의 정치이므로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특히 분노와 피해 의식입니다. 논리로 반박하면 오히려 혐오라고 몰아세우고 팩트로 말하면 공감이 없다고 비난하며 대화가 아닌 프레임 공격과 도덕적 마녀 사냥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태보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논쟁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보주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과 빈부격차가 가중되는 어떤 환경에서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보주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리드하여 결국 침묵하게 하거나 따르게 만듭니다. 정치인은 침묵하고 언론은 왜곡하며 교육은 순응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국민은 분노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분위기, 느낌으로 점차 이 감정 구조에 스며듭니다. 이처럼 태보주의가 무서운 것은 이겨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는 논리가 아닌 전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정 정치를 설득하려면 논리적 정당성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태보주의자들은 집단, 감정, 프레임,
피해자 언어를 무기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우회적, 구조적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분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적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감정은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분노는 내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면 그들의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빠져드는 것이고, 이를 노리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은 지혜라는 말처럼 차라리 침묵 전략이 요청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태보주의자들은 상대편 공격이 강할수록 피해자 서사를 만든다.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저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많이 생략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지건성입니다. 이 태보주의자들의 거지건성인데요. 여기에 이길 수 없다면은 의도적 침묵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응할수록 그들의 그 반응은 더 커지고 그 전략은 더 무자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인정이 아니라 회피와 재정비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 이후에 대부분의 우파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욱더 좌파적 태보주의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우파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침묵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은 소모전일 뿐입니다. 태보주의자들이 감정으로 소란을 벌일 때, 실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경계력, 언어력, 설득력, 창조력을 강화할 때에만 진정한 진보가 될 것입니다. 진리 프레임의 확언, 반복, 감염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 프레임이라는 것은 정말 저들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이론적 진리 프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우파는 4분 오열되어 진리, 진실에 대한 프레임이 없고 구심점도 없어서 확언, 반복, 감염의 순환 구조를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패배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죠. 이런 프레임 생성은커녕 자체 내에서 4분 오열되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제로인 것이죠. 승패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우파의 진보
프레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진보에 대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당은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진정한 진보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태보당이 진보가 아님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태보주의가 절망을 퍼뜨릴 때 우리는 설계 가능한 희망을 퍼뜨려야 합니다. 이기고 싶다면 그들과 똑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파는 오합지졸이며 조령모계식 대응일 뿐입니다. 그들보다 더 큰 프레임이 확실해야 하고 진보적이며 더 창조적이어야 하며 더 일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보주의자들에 대한 프레임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임에도 보수 우파라는 자들은 아무런 방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자기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승리는 감정의 전장에서 내 감정을 지킨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진보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보수 우파가 오히려 진보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